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두 차례나 뉴딜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0조를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이제 작년에 한 4조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아마 21조쯤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그 예산도 집행하고 해서 네. 이제 디지털 전환 첫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로 해서 넷제로를 비롯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을 비롯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또 이제 지역과 중앙의 균형 발전,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2년까지 단기 알바가 아닌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89만 개는 만들어지나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사실은 그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실업은 늘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서 뭐 이렇게 좀 파트타임 비슷하게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공공근로도 하고 해서 이제 실업 부조를 이제 하는 형태의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그런 일자리를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실행을 하고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여야를 넘어서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방향성과 실행력에 있어서는 무척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4차 산업혁명기에는 신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인간이 담당하던 일자리 중에 대부분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맥켄지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4억에서 8억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단순 반복 업무는 80%,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업무는 60% 이상이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게 2030년도가 되면 전체 일자리의 25%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정부의 도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9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숫자에 사라진 일자리까지 뺄셈을 포함해서 덧셈을 하셔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분야마다 다른데 25%에서 80%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는다면 90만 3천 개 일자리 중에 몇 개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디지털 뉴딜에 1조 6천억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4만 9천 명 이상이 참여해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기여했다라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요. 4만 9천 명은 정부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민간 기업의 근로자 수를 단순히 덧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동화로 6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질 데이터 수집, 처리, 가공 업무에 수십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고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각 부처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총리님, 왜 각 부처는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의 세부 통계를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통계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 통계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반기별로 되는 것도 있고 연 단위로 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정부가 민간 부분까지 항상 상시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도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아마 인류가 새로운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저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이랑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목표 일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매 실적 부분도 통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노동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매월 월 단위로 이렇게 한국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 사업별로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아무튼 그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이걸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일리 베이스로 요청드린 건 아니고요. 작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16년 전 2004년 10월 참여정부 때 한국형 뉴딜이라는 경제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한국형 뉴딜. 네. 글쎄 제가 예결위원장은 했는데 한국형 뉴딜 사업은 딱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요.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칸에 정확히 디지털 뉴딜이라고 써 있고요. 위에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충이 아마도 그린 뉴딜로 간 것 같고 아래 부분이 좀 보완돼서 안전망 강화로 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벤치마킹 한 다음에 내용이 확대 진화돼서 한국판 뉴딜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요. 2004년 당시 한국형 뉴딜은 10조였습니다. 근데 10조의 국가 예산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냐면 단기간에 성장률을 4%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리기가 힘들고 관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시행될 것이며 돈을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업의 내용과 범위, 대내외적인 환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비교를 했을 때 한국판 뉴딜이 한국형 뉴딜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가지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조도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60조가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 기획 시에 예전에 한국형 뉴딜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보완 대책 같은 거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기억이 어렴풋이납니다. 벌써 뭐 16년, 17년 전 일인데요. 아마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검토가 부족했다면 그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건 못했는지, 왜 제대로 성과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 또 앞으로의 이제 이 발전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당 부처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차 말에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셨고요.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에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경고가 전문가 그룹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 제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성과 보고서나 결과물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도 없답니다.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것들을 참고로 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요? 네, 없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심지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18개 부처의 관리사항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연락해보라고 그러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더욱이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기재부는 통합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누구입니까? 예, 기재부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의 실무 추진단이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록이라도 달라, 산출물을 달라 그랬더니 전부 구두 회의만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리님, 그럼 작년 3차 추경에 포함된 뉴딜 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그 3차 추경에 뭐 한 4조 8천억 정도가 반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재부 총리실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종합자료 없다고 합니다. 또 18개 부처에다가 한국판 뉴딜 진행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 받지 못했겠죠. 그중에 일부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추경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해 잡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누구도 설명을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내용도 단순 노후화 장비 교체나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중에 2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그린 뉴딜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립학교 그린 스마트 전환이라는 사업인데요. 보시면 무선 AP, 그다음에 노후화된 PC 노트북, 그다음에 시범 사업,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열재 교체입니다. 전 이게 왜 그린 뉴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디지털 뉴딜로 갑니다. 총리님, 같은 사업이 어떤 해는 그린 뉴딜이고 또 어떤 해는 디지털 뉴딜로 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게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물주가 벽지나 창호를 단지 친환경으로 교체해주면 돈을 주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갑자기 리모델링 앞에 그린이 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83억이 됩니다. 그리고 소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던 사업을 이름만 뉴딜 사업으로 바꿔도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뉴딜이 됩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은 잘 지적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설득하러 왔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이 너무 졸속으로 기획되고 체계 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게 일을 맞추다 보니까 단순 물품 구매, 단순 알바, 기존 사업의 뉴딜 명칭 변경한 재탕 사업 이런 식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뉴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컨트롤 타워 확실히 정하고 사업의 기획을 뉴딜의 원치지에 맞게 다시 하고 그에 따라 예산 배분, 집행, 현황, 사업 성과 철저히 다시 관리하시고요. 예, 컨트롤 타워는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책임 있는 부서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왜 없겠습니까? 총리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니까 총리실은 당연히 자료가 없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은 당 차원에서도 해보시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그 자료를 드려야죠.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전환기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무능과 안일함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획과 계획이 엉성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충성 없는 전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